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잇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에서는 오히려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새해 남북관계 전망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정봉 한중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장성택을 숙청,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새해 신년사가 어떻게 나올까 큰 관심이었는데 남북관계 좀 개선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자,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음성, 오늘 신년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강명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저게 저런 의지가 그 심중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모든 정황을 보고 모든 그 관계를 볼 때 남북 관계가 개선 안 되면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방송에 나와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경제 건설이라든가 그 인민 생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북한은 뭐 비자금이 40억이니 20억 달러니 예치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미 다 소진됐다고 봐요. 그동안에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죠. 인공위성을 운하 3호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군대를 먹여 살려야지. 그동안 뭐 쌀도 수입해서 인민들한테도 줘야, 배급을 줘야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김정은이가 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좀 식량 배급도 좀 개선됐지만은 식량 배급이 개선된 것이 바로 북한의 농사가 잘 돼서 배급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농사 잘 돼도 2,300만이 먹을 수 있는 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항상 동업권 사진화에서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 북한인데 이런 모든 면에서 이거 모든 것을 지켜볼 때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도 개선이 안 되고 북미 관계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헐러속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말을 조금 분석해보고 좀 우리가 분별을 좀 둬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작년도에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뭐 군부 쪽의 말을 들어야 될 거고 또 대외 협력이나 경제 분야는 장성택이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또 대남 관계는 김양곤의 말을 많이 의존했겠는데 이제 장성택이라는 자기 고모부가 극형에 처형하는 것을 보면서 최령해나 김양곤이나 박봉주 같은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이가 하자고 하는 일에 토를 달 수 있을까? 당분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분명 의지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최근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노동신문 강지영 서기국장이 4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해서 조국 통일 운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려고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3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평양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풀기 어려울 것 같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라고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네. 김정봉 교수님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일단은 막 큰 틀에서는 우리 강병도 교수님처럼 김정은이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그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얘기하고 또 상호 비방 중지를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4대 매국 행강일이 또 남북 대결을 하는 주도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지를 좀 지켜봐야겠다. 그동안 네. 말뿐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두고 좀 정부에서도 진정성이 있냐 없냐라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4대 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네, 지금 내용 보시다시피 좀 정부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나 좀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뭐 남북 관계가 뭐 잘 흘러갈 때도 뭐 핵실험도 있었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있었고 군사훈련도 있었고 뭐 연평도 폭침 뭐 폭격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물론 뭐 연평도 폭격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천안함 폭침 때문에 다 단절되고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뭐 있지 않았습니까? 저 연평 해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에 그랬었죠. 걸쳐서. 예.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핵미사일 1차 핵실험 2005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 핵실험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에 2월 25일 날 또 3차 핵실험 했는데 남북 관계가 발전되던가 해도 그 사람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교리가 없는 한 이런 행위들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도록 가만 놔둬야 되냐. 그냥 그 대결 국면으로 가가지고 항상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해왔으니까 또 할 건데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통일부가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 우리가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제는 전번에 유길재 장관님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이제 북한을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 관리해 나가야 된다. 예. 저런 도발이나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번에 모처럼 그래도 한번 남북관계 발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고 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한 이야기를 그 미디어 조평통이라든가 평양방송 바로 받아치웠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예. 그 다음 날로 다 이제 성명 내고 뭐 강지영 서기국장 담화문이 발표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걸 볼 때는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벌써 녹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알아서들 지금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 네. 이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입장일 때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김광진 국방장관님이나 국정원이나 이 안보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진정성이 의심된다든지 뭐 별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통일부에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위급 그렇군요.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파탄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잠정적으로 연장됐다고 했습니다. 파탄이라는 말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서. 그때 북한이 원했던 게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였거든요. 근데 금강산관광 예. 재개 문제도 10월 5일 날 재개 회담하게 돼 있었는데 파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안 하기 때문에 파탄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보니까 종북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예. 친북 사건 터지고 하니까 김양건 그 대남 비서가 김정은이한테 주문을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산가족 문제 같이 금강산에서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회담 재개 회담하면 여기에 있는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다 죽는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할 여유가 없다. 이런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파탄시켰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나 금년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좀 더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금 급변 사태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대화에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한번 제기해보자. 저는 그겁니다. 김정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북한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왜 이렇게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현재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하지 않으면 경제난 해소도 어렵고, 그렇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도 돌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남북 관계 개선을 크게 원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 한들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주장을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또 북한 주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많은 대북 지원을 받아서 현재
만약에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 배고픔을 예.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남북 개선을 얘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좀 더 북한 태도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고 또 먼저 북한이 다 된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연기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네, 예. 또 연기 사유 자체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 연기 전 사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먼저 제기한다는 것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우리의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태도를 주의차게 맡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행보가 조금 과거와 좀 달라진 측면이 많은데요. 특히 올해 첫 불꽃놀이 행사를 생중계했어요. 보셨죠? 네, 조선중앙TV 봤습니다. 통해서. 불꽃놀이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평양 시내에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경우가 흔치를 않죠. 그렇죠. 1월 달에 특히 겨울에 불꽃놀이 하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4.15나 2월 16일 때는 불꽃놀이를 가끔 했는데요. 예. 네. 1월 달에 불꽃놀이 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불꽃놀이 하는데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엄청나게 들어가죠, 저 비용. 예. 저렇게 불꽃놀이 공개하는 게 개방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는 뭐 개방보다도요. 예. 오히려 그 지금 국제적으로나 우리 한국 국내에서나 또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자기 고모 장성택이라는 그 고모부를 처형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페르나족은 그걸로 지금 몰아가 멀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예. 극악무도한 페르나다 이런 말까지 막 소심치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진 달래기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걸 가장 빨리 달래는 것이 잊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고모부 숙청에 대한 걸 빨리 지우게 하는 것이 저렇게 분위기 띄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저 불꽃놀이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번 불꽃놀이를 저렇게 돈도 없지만 예. 그 숙청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추가를 하자면 뭐 그런 예.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외국인한테 이렇게 그 불꽃놀이를 공개한 것은 네. 첫 번째가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다. 정말로 고립된 국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이제 북한이 굉장히 피폐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꽃이 올라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양 시내를 이렇게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다 하는 이미지도 개선하고 예.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네.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봐라 우리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강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충성심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 관광을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초청을 합니다만 예. 북한에 볼 게 없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놀이가 시설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에면 볼 게 있다. 그래서 관광을 증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관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마식령 스키장 지금 뭐 사진이 공개되고 영상도 공개되면서 작년 말에 개장했대요. 네, 작년 네. 말에 개장을 했잖아요. 이 개장식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뭐 리포트를 탄 영상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 2년차지 3년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2년 집권 되자마자 시작한 것이 1년 만에 끝냈어요. 저렇게 네. 저도 빨리 끝낼 줄 몰랐는데 네. 어저께서 마식령 속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뭐 농사를 하는 현장만 농사 시험서를 만든다든지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느닷없이 지금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식령 스키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원산 국제관광 특구를 지정해 버렸습니다. 네. 이거 특구를 지정한 건 뭐냐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외화를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좀 살아봤으니까 스키장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스위스에.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도 스키장을 만들고 원산의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면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6차례에 걸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힌 것도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원산이라든가 이런 국제 금강산이라든가 마식령 스키장의 관광을 재개시키고 많은 외국인들, 동남아 외국인들을 유치시키자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대결 국문을 가지 않습니까? 또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나라에 과연 관광이 오겠냐? 작년에 전쟁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위치만 누르면 이제 전쟁이다. 바로 핵미사일이 뭐 독결권이고 서울 뭐 50톤까지 겨누고 있다고 이런 막말을 하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고철동에 불과하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먼저 개선이 돼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앞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피폐한 상황인데 그 민심을 다스리려면 조금 더 생활에 와닿는 정책을 내놔야 할 텐데 보면 지금 마식령 스키장은 누가 이용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지. 글쎄요, 이게 뭐 교통 시설도 좋지 않고 해서 마식령 스키장 가기도 힘들 겁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료가 입장에서는. 뭐 네. 50불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저런 그 김정은의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원산에 최근에 그 개장된 물놀이장이라든가 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게 현재 3억 불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런 그 유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이. 만약에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산다면은 네. 100만 톤 이상 살 수 있는 그 액수고.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만약에 그런 것을 만들지 않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 이민적 시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힘이 들던 데인데 정말 호의호식하고 이 왕자로 자라난 그 어린 젊은 사람이 그 통치자가 되는 바람에 내가 더 살기가 힘들다. 예. 정말로 물정을 모른다. 라는 비난이 자꾸 이제 이렇게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국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좀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신호 아닐까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신호이기보다도 국내용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용이라면 국내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했습니다. 북한이. 예. 왜 아니냐면 호텔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안 써요. 호텔 하면 일반 사람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호텔은 외국인만 갈 수 있는 것을 호텔이라고 합니다. 요관이라고 합니다. 일반 요관은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호텔은 외국인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 마식령 스키장 호텔을 개장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외국인용이로구나 관광객들 유치하게 한 용이라는 걸 아마 저 말 한마디도 다 알 겁니다. 아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마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 보냈기 때문에 네. 여가는 좀 촌스럽다. 호텔로 바꾸자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모든 이름이 100%다 뭐 보통강 호텔, 대부분 평양 다. 호텔, 고려 호텔, 외국인용은 100% 호텔로 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호텔이라고 하면 자기네는 온두도 못 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민들한테 좀 다가가려면 무슨 마식령 요관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난데 네. 외국인들을 한데 홍보하고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럼 저런 그 스키장에 과연 누가 가겠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버스도 없습니다. 기차도 제대로 안 다녀요. 예. 자가용은 더구나 없습니다. 자가용이 있다면 일본 제일 교포들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저거 짓진 않았을 겁니다. 예, 예.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이 관광객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개방개혁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개방개혁이 의지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개방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북한에서는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개방이 곧 그 체제 붕괴라는 그런 등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개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써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상 개방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쓰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혁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래서 최근에 대해서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제 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제 개발. 경제 개발. 그래서 개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이 조금 그래서 개방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일 수 있는 중국에 조만간 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중국은 최근에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은 아무리 못마땅해도 북한이 무너지는 걸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전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지금 당장 무너지게 되면 남북이 뭐 통일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난민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수백만이 넘어온다고 하면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제 정말 점점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돼가지고 97년도, 98년도 그 막 30만, 40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쪽으로. 예. 그걸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밉지만 뭐 장성택을 처형하겠지만 원유를 지원해주고 있고
쌀을 식량을 지원해주고 있고 모든 생필품의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단되면 북한은 제가 봐서는 한다는 것하고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신년장도 보내주고 남북 관계가 좀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되고 중국 관계도 뭐 이제 북중 관계가 발전되길 바란다. 그리고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 봐서 저는 조만간에 김정은이는 초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김정은을 초청하지 않고 고위회담, 고위급 회담을 아마 초청할 것 같아요. 총리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부장이라든가 당주의 비서급 이상을 초청해가지고 북중 관계를 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5월이었죠. 네, 그 채룡의 특사가 방중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네. 그 시진핑이 그렇게 썩 인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장성택이 사실은 처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달에 다시 그 외교부 부부장인 그 김형주를 보내서 또 김정은의 방중을 타진했고 또 그 장성택 처형 직후에 예. 외교 루트를 통해서 장성택을 왜 극형에 처했는지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김정은이 방중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네. 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막 그런 거 봐서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예.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김정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 주민들이 현재 내가 배가 고픈데 위대한 지도자가 한 번 중국을 가서 갔다 와서 식량이나 예. 무슨 에너지나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것이 굉장히 절박한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뭐 대화의 제스처를 취할지 아니면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김 대표님, 김 교수님 말씀했듯이 사실 강경하게 나가면 저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면 대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예. 이미 북한은 이제 갈 때까지 간 나라고 언젠가는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이 상태에서 중국이 외면을 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미국이 외면하면 갈 데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사적 도발은 우리 대통령도 언급했고 김광진 국방장관님도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를 뭐 시험하려 둔다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했어요. 그 포진지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이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건 뭐 김정은까지 타격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군 사단인 군 사령부, 군단 지부까지는 지휘 세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 웅징을 가한다면 그때는 전쟁이죠. 전면전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근에 2015년도 그 통일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과연 2015년대 통일론이 뭘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이것을 국지전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군 관계자들이 전면전을 각오하고도 웅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우리도 그만큼 피해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코너에 몰린 사람을 더 코너에 몰지 말고 이미 김정은이가 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고위급 회담 해봐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빌미도 안 줄 거 아닙니까? 왜 빌미를 주겠습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회담을 제의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문 교수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야 한다. 네. 행동을 보고 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이 대남 평화 공세를 현재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머지않아서 대남 제의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할 것이다. 예, 먼저 할 가능성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들이 그 이석기 사건 이런 그런 리스크도 없이 일단 이산 가족 상봉 정도는 우리가 이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곧 이어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전 정권이 있죠. 예. 그 박왕자 그 관광객 피살 사건, 사건, 대한 사과, 예. 그다음에 재발 방지 그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524 조치에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524 예. 연계돼 있기 때문에 524 조치에 유연한 또 적용.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524 조치의 전면적인 그런 해제 등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남북관계 전망해봤습니다.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정봉 한중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